북한군을 직접 사살한 북파 공작원 출신 장군 이진삼. 1965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 또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당시 북계 김일성은 지금이 최고의 조건이라고 판단. 김일성은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령을 군부에 내리게 되고 북한 괴뢰군 특수부대 출신 무장공비들은 이후 약 200여 회가 넘게 휴전선 인근 도발과 침투를 하게 됩니다. 특히 1965년 10월 14일 21사단 65연대 부연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두표 중령의 관사에 침입해 김두표 중령과 어린 세 자녀를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북한 공비들이 저지르고 도주. 당시 김두표 중령의 집과 휴전선의 거리는 약 11km 정도의 거리였고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족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북괴는 이러한 잔혹한 도발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은 이어졌고 북한의 만행을 보복 응징하기 위해 당시 이진삼 대위가 직접 북한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진삼 장군은 1937년 충남 부여 출신으로 1955년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입교, 1959년 육군 보병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첫 부임지를 25사단 수색중대 소대장으로 간 이진삼은 당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전쟁 경험이 있는 중상사들이 학력은 낮지만 경력을 많이 쌓아 갓 임관한 장교들을 깔보거나 상급자를 무시하는 등 군기가 문란했는데요. 당시 사단장이 직접 이진삼 소위를 불러 이 소위가 중상사들 교육을 해라 라고 지시. 이진삼은 2주간의 교육기간을 만들어 50여 명 한 기반으로 약 8개월간 사격, 화기학, 소부대 전투기술, 지휘통제학 등 육군사관학교와 보병학교 초급반에서 배운 내용으로 당시 하사관들을 훈련.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직 사단장의 지시에 의해 본인 스스로 교육을 연구하고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하사관들의 정신무장을 하기 위해 한밤중에 산악딩거를 한다거나 차가운 겨울 계곡과 호수의 얼음물을 깨어 들어가게 했는데요. 모든 것에 있어 본인이 먼저 보여주며 솔선수범했고 당시 하사관들은 불평불만 없이 교육을 수료. 중간에 낙오하는 교육생은 반드시 다시 무조건 재입교해야 해서 재입교를 하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습관이 나오는 등 부대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5사단에서 군기강을 제대로 잡는 역할을 한 이진삼 소위는 이후 25사단 72연대 3대대 1중대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72연대장 윤필용을 만나게 되고 윤필용의 권유로 하나회에 가입. 윤필용이 CIC 방첩부대장으로 영전하면서 이진삼을 방첩부대 특공대장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당시 북괴는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월남전으로 정신없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을 틈타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허락하신다면 제가 가서 처부수고겠습니다 라며 당시 윤필용 방첩부대장에게 말했고, 윤필용은 방첩부대의 임무는 간첩과 공비를 검거하는 부대이지 응징 보복하는 부대가 아니다, 안돼 라고 딱 잘라 거절. 그러나 이진삼은 저는 방첩부대 특공대장입니다, 제가 안하면 누가 합니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윤필용은 자네 뜻은 알지만 지금 북으로 간다는 건 생명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야 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뒤 이진삼은 혼자서 스스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수하게 됩니다. 당시 방첩부대의 위용은 장교 신분으로 전국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곳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직책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진삼 대위는 당시 방첩부대 특공대장으로 대한민국으로 잡혀온 간첩, 공비들을 신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서빙고 포로수용소를 찾아가 그중 북한에서 내려온 4명을 직접 선발, 그들을 데리고 북한에 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북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작전간 배신하고 북으로 가거나 작전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진삼은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 북한에서 느낄 수 없는 남한의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당시 북한보다 낮은 경제력을 가진 남한이었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당, 극장, 유원지 등을 함께 다니면서 북한 사회와의 차별성을 느끼게 하고, 또한 최고급 음식과 군복, 사복, 장비 등을 오직 자신의 사비에서 충당,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유산을 빼서 국가를 위해 썼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당시에 방첩부대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 작전을 완료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직업도 연결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함께 피땀 흘려 훈련하고 준비하면서 한때는 적이었던 그들이 이진삼에게 충성을 맹세. 이진삼 대위는 그렇게 1967년 9월 27일 제1차 침투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진삼 대위와 대원들은 북한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야음을 틈타 낮에는 은원패와 매복, 밤에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중 때마침 지뢰매설을 작업하기 위해 나온 북한군 15명을 마주하게 되고 북한군 장교, 군관과 부사관을 먼저 제거하자 우왕좌왕하는 북한군에게 수류탄 6발을 던져 북한군 총 13명을 사살하게 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복귀하게 됩니다. 1967년 10월 14일 제1차 침투에 자신감이 붙은 이진삼은 이번엔 북한군 사단장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 미리 정찰한 루트를 통해 침투하던 중 저번 침투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장애물과 지뢰가 보강되어 임무를 포기하고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8일 기존의 동부전선에서 침투를 서부전선으로 바꾸어 침투, 적 GP의 침투에 수류탄 8발을 던져 북한군 20명을 사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귀 중 대원 1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북한군 33명을 사살한 이진삼 대위는 당시 지휘관인 윤필룡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요. 1, 2차 침투 때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진삼은 만료에도 결국 침투,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3차 작전이 끝나고 작전 결과를 보고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진삼을 불러 수고했다. 근데 너도 처자식이 있지 않느냐? 이미 북한 애들도 우리 실력을 알았을 것이다. 앞으로 더 큰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렸고 이진삼 또한 3차 작전에서 잃은 대원 생각에 너무나 괴로워 더 이상 작전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진삼은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당시 우리 군은 전쟁 억지 차원에서 침투한 적을 생포한 데만 그쳐 보복작전을 해야겠다고 생각,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저지른 일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작전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어 박정희 대통령은 이진삼 대위를 직접 부르게 됩니다. 이번 작전으로 북한군들을 놀라게 하고 우리 군의 용맹성을 보여주었다며 칭찬하면서도 결혼해서 딸린 식구가 많구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작전을 했냐 하며 애잔하게 바라보며 박정희 대통령은 이진삼에게 금일봉을 전달해주고 이제 좀 쉬라고 고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진삼은 평생 그 박정희 대통령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68년 1월 21일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김신조 사태입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